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성호입니다. 예. 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처음에 한 5년은 제가 저쪽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했고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을 담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클라우드 세계 쪽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서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클라우드 쪽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감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거창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활용 아이디어라고 이제 제목은 크게 해놨는데요. 어제 사실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좀 혼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너무 내용이 어렵고 되게 지루해 하셨다라고 하셔서 발표 자료를 바꾸기에는 좀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굉장히 좀 쉽게, 그러니까 사례를 많이 준비했어요. 저 산업별 사례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산업별 사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공개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어렵다라고 하셔서 좀 쉽게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사례만 딱 집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앞에 세션에서도 나왔던 뭐 IoT하고 연관돼 있는 내용들 이런 쪽으로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미래인데요. 아까 뭐 IDC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바일 영역, IoT 영역, 이제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 IDC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IDC 발표하실 때 들어와서 듣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이건 제가 보는 뷰에서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IDC의 자료를 참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조사 자료를 통해서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좀 시장의 흐름을 주의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감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축들이 있고 모바일 영역 그리고 IoT 영역 이 두 개가 또 어우러져 가지고 요즘은 또 웨어러블이라는 시장을 또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oT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이 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클라우드 혼자만 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기술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IT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돼서 나오는 새로운 신기술들은 전부 다 이 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하고 연계하는 기술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IoT가 사물 인터넷의 기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로드맵을 봐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유의 있게 보시면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창출을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혼자서 잘나가지고 혼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요 세 개가 어우러질 텐데 IoT 아까 어떤 인더스트리별로 특화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IoT가 요즘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런 전구들에게도 다 일종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에서 전구를 킬 수도 있고 어떤 TV 광고 회사를 보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실에다가 막 물 주고 온실 문 열리고 이런 광고들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게 아주 기초적인 IoT라고 볼 수 있고요. 저 IoT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아까 항공기나 이런 쪽에도 이게 들어가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동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들로 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센서들의
통신 모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센서들이 항공기에도 센서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센서들이 다 통신 모듈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상태들을 다 이쪽 퍼블릭 클라우드 넘기는 겁니다. 상태 정보를 막 넘기면은 그 상태 정보들이 모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순간 사용자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센서, 특정 센서가 A라는 시그널을 보낸 다음에 3일 후에는 뭐 비행기 바퀴가 망가진다더라. 아니면은 뭐 B라는 센서가 이상한 시그널을 C를 보내면은 일주일 뒤에 창문이 깨진다더라.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IoT의 센서가 그 취합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그거를 바로 저쪽 클라우드에 넘겨서 빅데이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그 모여있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분석을 해주고 그거를 저 모바일 장비로 넘기는 겁니다. 모바일 장치로 넘기면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보고 아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장치는 또 IoT하고도 직접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TV 광고에서 봤듯이 뭐 이제 모바일 장비를 가지고 뭐 불을 킨다든지 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뭐 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이제 IT의 세계죠. 신기술이고 근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바일 갖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IoT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세계에 지금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세 개의 기술들이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하모니를 이뤄서 세 개 기술이 융합이 돼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IT의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 세션에서 보셨겠지만 조사 자료나 이런 자료도 IDC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동일한 뷰로 이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쪽이 이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쭉 보시면은 정말 주의 있게 보시면은 흐름들이 얘가 지금 패턴이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는 패션의 꽝이거든요. 패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옷 입고 다니는 거 우리 여자 직원들이 맨날 믿게 입고 다닌다고 아래 위 색깔도 안 맞고 뭐 이랬는데 분명히 이쪽 IT 쪽에서도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은 있는데 그 패션 흐름과 같이 흐름이 있는데 주의 있게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도 유의 있게 보시면은 다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애저 쪽으로 새로운 신기술 나오는 거 뉴스레터 통해서 받아보실 텐데 전부 다 IoT 아니면 모바일 쪽의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보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뭐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뭐 탄력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사용할 만큼만 쓰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반환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 클라우드는 모든 게 가상화돼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포탈에서 그냥 클릭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탄력 있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아까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언프레미스와 뛰어난 연계성 저 부분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4, 5년 전서부터 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때는 이제 다른 그 경쟁 업체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떠들어 봐라. 뭐 우리는 프라이빗 잘하고 있고 우리는 퍼블릭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비웃던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고객들의 요구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영역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경쟁 업체들도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시나리오 대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낙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 클라우드를 설명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다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 사례들을 뭐 이렇게 산업별 뭐 그리고 직군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지루해 하셔가지고 몇 개만 제가
관심 있을 만한 그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게 클라우드 실내 맵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서 LBS라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해외 사례고요. 해외 사례인데 LBS가 사실은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제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밖에서 그 인공위성이 내 위치를 추적을 해서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인 지도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목적지가 어딘데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이 실내에서는 그 위성 전파를 이 지붕 때문에 지붕이 있으면 못 받으니까 이제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실내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그 T 와이파이가 됐던 뭐 KT 와이파이가 됐던 LG U 플러스 와이파이가 됐던 실내에는 그 와이파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각 통신 회사들이 액세스 포인트라는 것을 요 지붕 위에다 깔아놓는다는 거죠. 한 몇십 미터 간격으로 이제 그 AP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구성되는 원리는 그 AP를 가지고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코엑스몰 같은 데에 지하잖아요. 그 지하에 AP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 위치를 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KT가 LG 플러스가 제 위치를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라면집이 너의 왼편에 왼편 10m에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그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10% 디스카운트 쿠폰을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를 날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 클라우드 쪽에서 그걸 이제 그 특정 상점에서 보내는 걸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10% 쿠폰을 쫙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띠링 보면은 내 왼쪽에 10m에 라면집 내가 좋아하는 라면집이 있는데 지금 가면은 10% 할인을 해주네. 그래서 가서 그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근데 국내 사례만 있느냐? 아니죠. 저기 해외 사례만 있냐? 이게 실제 국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SKT 텔레콤에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 이제 겨울에 농구 경기 하잖아요. 농구 경기할 때 그 잠실 학생체육관 그 농구 경기장에 요 서비스를 시범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농구 경기 관람 오신 분들한테 이벤트 티켓 날리고 그리고 어떤 특정 그 상점에 가게 되면은 뭐 이런 쿠폰들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생각은 뭐 여러 군데를 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시범 운영까지만 하고 뭐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무리를 졌었고요. 그 사례는 저희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SKT의 LBS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광의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IoT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AP 자체가 그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보내고 받고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왜 그 클라우드를 했냐? 농구 경기가 계속 있질 않잖아요. 계속 있질 않고 아시다시피 겨울에만 있습니다. 겨울에만. 그래서 그 겨울에만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서버를 사가지고 겨울에 한 2, 3개월 운영하고 또 방치했다가 또 겨울에 2, 3개월 운영하고 방치했다가 그렇게 몇 번 하면은 서버 교체 주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쓰지만은 계속해서 쓰지 않고 그 어떤 특정 기간에만 쓴다. 그게 그 클라우드의 요건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SKT 쪽에서는 요거를 클라우드 쪽으로 도입 검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좀 괜찮은 사례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의료 쪽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사례이긴 한데 일종의 이것도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사례는 그냥 사물 인터넷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하고 연계되는 말까지는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기도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고 이 부분은 이제 의료 장비들이 그 관리가 돼요. 요즘은 의사들이 차트를 안 갖고 다니고 요즘 드라마 혹시 드라마 보시면 의사들이 패드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 갤럭시 탭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그 환자 정보 보고 내가 다음 스케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병실에 가면은 병실에도 그 병실 머리맡에 그 이런 타블렛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 먹을 시간, 뭐 진찰 받을 시간, 그리고 또 따르게는 자기가 그냥 오락을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모바일 장치들이 굉장히 병원 내에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바일 장치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한테는 스케줄 보내줘야 되고 그 환자들한테는 뭐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약 먹으라고 뭐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공개된 사례입니다. LG CNS에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동일하게 저런 의사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 그리고 환자들이 볼 수 있는 패드 장비에다가 컨텐츠를 업로드해주고 그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제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한대요. 그래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어서 이 노인 환자들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LG CNS에서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 원격 진료 시스템 그냥 화상으로다가 의사하고 화상회의하면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뭐 어떻다 이러면은 의사들이 그 검진을 하고 뭐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처방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약 받아 먹게 하는 이런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그 원격 진료 시스템 자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센서하고 동일한 건데 사람 몸에 센서를 달 수는 없지만 그 요즘 많이 손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시잖아요. 만보계 비슷한 것들.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 수면 패턴도 분석을 해주고 맥박 같은 것도 분석을 해주고 내가 얼마만큼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센서가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특정 패턴, 제가 의료 쪽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온도가 뭐 며칠 이상 38도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뭐 폐렴이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건 너무 쉽겠죠. 근데 뭐 좀 더 어렵게는 이제 어떤 특정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특정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걸린다라는 정보를 취합을 할 수 있겠죠.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된다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웨어러블 IoT가 결국에는 또 다른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은 그걸 갖고 클라우드가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건강 패턴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IoT 뭐 클라우드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아까 특정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어떤 제조 항공기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쪽 제조업체에서도 많이 쓰일 것 같고 의료 쪽이 많이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에 많이 쓰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어떤 특정 사람이 보험을 이상하게 많이 사고 보험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의 사고 형식이 조금 어떤 특이한 패턴을 보인다거나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것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쪽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많이들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하둡,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하둡이라는 거에서 이런 보험 사기 활동 같은 것들을 다 빅데이터에서 잡아냅니다. 뭐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람 사기다라고 이렇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에서 특정 위험 시그널을 보이는 사례들을 이제 실제로 보험 사정관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사기들이 행각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서 쓰고 있고요.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험 업무의 타블렛 PC인데요. 이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재미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장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HPC,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을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많이 쓰진 1년 365일 계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년 365일 계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상청.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이런 HPC를 이용해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HPC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365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사서 구축을 해놓고 쓰는 게 아마 조금 더 경제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365일 쓰는 데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뭐 잠깐 해석을 해서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부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토목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쓰이는 게 저기 유체 해석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뭐 바람의 흐름을 해서 바람의 저항을 계산해서 자동차를 조금 더 늘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다리의 그 보라고 하죠. 이 두께를 조그맣게 하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두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유체 해석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토목회사가 설계할 때 그거 잠깐 분석하고 안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40대, 50대 컴퓨터를 사가지고 연결을 해서 쓰기가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빌려서 구성해서 딱 설계할 때만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공할 때는 반납을 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런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같은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하는 쪽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엑셀 계산 고속화 솔루션도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SNS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실제로 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실제 썼던 사례들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썼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그러니까 오피스 365 쓰시는 분들은 5365랑 뭐 기존의 시스템이랑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클라우드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인증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M 쪽도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그 미디어 서비스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제공하는 DRM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저장 솔루션인데요. 혹시 스토리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백업 스토리지가 없는데 너무 고가해서 저기 도입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백업의 수요가 있다. 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백업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스토리지 장비 사실 필요 없이 쉽게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고 뭐 굉장히 저렴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고 있는 또 스토리지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로컬에 저희가 스토리지를 하나를 드리고 그 스토리지가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여기 로컬에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좀 시간이 오래된 거는 저쪽 클라우드로 넘기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활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요것만 가지고 또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인데 EMC 네뎁 그 기존의 스토리지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넘어가려고 하고요. 여기 DR 솔루션, 아까 뭐 거의 비슷한데 백업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DR 쪽도 클라우드 활용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사례 발표인데 이거 보시고 좀 느낀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클라우드 사례라고 해서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모든 IT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그 어떤 특정 서비스를 내가 쭉 그냥 1년 365일 10년 동안 쓸 것이냐, 그러면 그냥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뭐 SKT 사례나 이런 거에서 보셨듯이 뭐 3개월 잠깐 쓰고 말고, 그리고 뭐 아까 유치 해석 같은 거 한 2주 엄청나게 썼다가 안 쓰고, 그리고 또 필요해서 또 2주 엄청나게 썼다가 안 쓰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검토가 되는 거는 새로운 신규 사업, 신규 서비스. 요즘 너무나 이 사회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박을 칠지 쪽박을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IT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한다. 이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써서 서비스,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그 사업의 성장세를 보시고, 아, 이게 내가 이제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서버 다 사서 구입해서 쓰는 게 낫겠다.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점이 많아서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 그건 향후에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규 서비스나 신규 사업을 하실 때 클라우드로 도입하셔서 안정화될 때까지 쓰시고 검토를 하시는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클라우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존 IT에서 쓰는 환경 동일하게 클라우드에서 모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것이 특별하게 따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모든 거를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 사용 빈도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클라우드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